역사왕TV 시청자 여러분들, 잠자기 전 10분 한국사의 장백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사시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철기시대와 고조선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철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철기시대의 특징은 바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철기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철기시대에도 철기 말고 청동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청동기의 제작 틀인 거푸집이라는 것도 제작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세형 동검이라고 한국식 동검이 만들어집니다. 토기도 있었습니다. 청동기 때와 똑같이 민무늬 토기가 주로 있었고요. 철기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무덤이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무덤은 동무덤, 널무덤이 있습니다. 동무덤은 두 개의 독 항아리를 옆으로 이어붙인 것이 동무덤이고요. 널무덤은 땅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나무너를 묻은 형태의 무덤이 널무덤입니다. 이 철기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바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출토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덤에서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과 같은 중국의 화폐가 출토가 됐고요. 두 번째로 한자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경남 창원 다호리라는 곳에서 출토된 붓이 있습니다. 그 붓을 통해서 한자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시대부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교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철기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 고조선이 이제 서서히 건국이 됩니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을 한번 봐볼게요. 고조선의 성립은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이 아사다를 도읍으로 건국을 합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화이지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기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계와 3,000의 무리를 이끌고 신다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복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5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당군왕검이다. 당군왕검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로는 선민사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고 거기 나타나 있는데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선민
사상을 가진 유이민이 이주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풍배, 우사, 운사, 곡식 이런 표현을 보고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이라고 토대로 잡았고요. 또한 곰과 호랑이라는 그런 동물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곰과 호랑이를 각각 수호신으로 삼는 토착부족, 토테미즘이 존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건데요. 당군왕검, 이 네 글자가 재정일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군왕검,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겸하는 재정일치의 지배자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당군왕검을 통해서 건국이 되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더욱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라오닝 지방을 넓히고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왕위 세습은 계속됩니다. 부왕, 준왕 이러한 강력한 왕들이 생겨나면서 상, 대부, 장군 등과 같은 관직이 설치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고조선 시기에 어느 한 나라 대립을 했다는 건데, 그 나라가 바로 연나라입니다. 연나라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서쪽의 넓은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고조선이.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기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강력한 왕위 세습을 하고 관직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런 고조선에 유이민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유이민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위만이 무려 1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주합니다. 1000,000명은 너무 많아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을 이주를 하게 돼요.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주를 하면서 혈기 문화가 고조선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준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위만이 서쪽 변경 지역의 수비를 담당하게 돼요. 그러나 고조선의 세력을 넓힌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기원전 194년에 준왕은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진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위만조선도 발전을 해요. 위만조선의 발전 딱 3가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두 번째, 중국 한나라와 밑에 진나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였다라는 것이 시험에서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한무제가 나중에 고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복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만조선이 너무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너무 많이 얻고 있었어요. 이걸 보지 못한 한나라의 한무제는 고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우거왕 때. 우거왕이 1년간 항전을 했지만요, 지배층의 내분으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되고 고조선 땅에 한 사군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 이 4개의 군현이 설치가 돼요. 고조선은 이렇게 성립과 발전, 멸망,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조선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입니다. 노동력을 중시하고 농업 중심의 사회에 형벌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이 중시되고 계급이 분화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던 팔조법입니다.
팔주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 잡는다. 노동력을 중시하고 농업 중심의 사회이고 형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도둑질,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계급이 분화되어 노비로 삼는다니까. 그리고 50만 전 화폐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고조선 8조법,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범금 8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사회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기시대와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봤는데 고조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지요. 이러한 고조선의 홍익인간의 건국기념으로 우리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여라 라는 당군항검의 뜻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빠이빠이.